방사선이 얼마나 이제 나한테 문제가 될 거냐. 배에다가 엑스레이를 1000장 정도 찍으면 한 번에.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우리 동네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혜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산부 뇌졸중 검사, 어떻게 뇌졸중 관련된 검사를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저희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다. 그렇죠. 임산부든 일반인이든 젊은이든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이든 관계없이 뇌졸중이 생기면 무조건 119 신고, 병원 방문, 이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임산부에서 다르진 않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실 임산부들이 먹는 것도 되게 조심하시고 맞아요. 약 드시는 것도 조심하시고 검사하는 것도 조심하시는 것처럼 이게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어떤 검사 받아도 되고 어떤 치료 되는지를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일단 뇌졸중 CP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신경과가 막 가서 저희가 막 검진을 해요. 검진을 하고 머리 CT 찍으러 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검사, 임산부들한테 과연 안전할지 네. 또 선생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제일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임신 8주에서 15주 그 딱 초기에 네.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실 8주 전이나 이제 15주가 지나서 이제 25주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방사선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방사선은 진단적 방사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치료적 방사선을 임신 중에 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기는 그렇죠. 하니까. 아주 응급이 아닌 그렇죠. 이상. 근데 치료적 방사선을 제외하고 진단적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출되는 그 방사선의 양이 정말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방사선이 얼마나 이제 나한테 문제가 될 거냐. 배에다가 엑스레이를 1000장 정도 찍으면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아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는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죠. CT는 그래도 조금 그렇죠. 약간 위험할 수 있죠. 복부 CT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수를 저희가 좀 가려서 CT를 찍을 때는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지만 뇌 CT 같은 경우는 사실 복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저희는 이제 복부 CT를 찍을 때 또 산모다 그러면 차폐를 그렇죠. 납복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리고 그렇죠. 저희도 사실은 응급실에서 입으니까요. 그쵸. 응급실에서 CT방 들어갈 때 저희가 또 납복을 입고 찍기도 하고 또 임산부들이 오시게 되면 그렇죠. 저희가 배에다가 여기 가리니까. 가리고 찍기도 합니다. 뇌 CT 찍는 거 정도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혈관 조영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데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도 잠깐 저희가 그쵸.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뇌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임신에 크게 영향을 안 주는데도 해야 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센서스인 게 저희한테는 산모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엄마가 중요하죠. 그럼요. 엄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제 애한테 문제되면 저는 안 할래요 라고 하시는데 아기에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꼭 해야 되는 이런 뇌졸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예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에게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뭐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배를 잘 납복으로 차폐하고 뇌 쪽에 뭘 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CT나 MRI를 찍으면 조영제를 쓰게 맞아요. 되는 게 보통이에요. 네. 방사선이 위험한 되게 초기면은 이 CT를 건너뛰고 MRI를 찍는 경우도 맞아요. 있긴 한데 네네. 사실은 조영제 쓰는 거는 또 좀 다른 부담스러우시죠? 얘기죠. 네. CT 조영제와 MRI 조영제 그런 거 좀 영향을 줄 수 있죠. CT 조영제는 사실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도 CT 조영제를 뭐 문제가 되니까 뭐 쓰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많이 없는데요. MRI 조영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수는 아기가 먹어서 소변으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조영제들이 태반을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태아나 태반 그다음에 양수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게 딱 갇혀있는 양막 안에 양수라는 공간에 MRI 조영제가 들어갔다가 아기가 먹고 쉬로 싸고 먹고 쉬로 싸고 하다 보면은 이 약간의 독성 이온들이 생길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MRI를 조영제를 사용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뭐 쓰면 안 된다, 절대 아기한테 굉장히 해롭다 이렇다기보다는 위험이 있을 수 그럴 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주스랑 이런 것도 확인하고 맞아요. 막 산부인과 선생님하고도 맞아요. 연락해서 네. 이제 이 정도면 되겠냐라고 네. 항상 상의를 하고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MRI 선생님 찍어보셨어요? 저 찍어봤어요. 저도 MRI 찍을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시끄럽다고 이거였잖아요. 근데 저는 전공이 1년차 때 넘어져가지고 찍은 거라 아이고야. 네. 되게 잘 잤어요. 저는 MRI 찍을 때마다 왜 공황장애가 오는지 알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쪽 상부 쪽을 찍을 때는 눈알도 움직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그냥 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눈알을 안 움직여야지라고 인지하는 게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산모님들은 이제 모든 거에 다 신경을 쓰시니까 MRI 찍으실 때 이것도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시끄러운데 괜찮아요? 맞아요. 왜냐면 환자들이 콘서트 가도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항상 그 태교할 때 맞아요. 이제 약간 항상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MRI 이제 소리가 괜찮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논문을 썼던데 괜찮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 네네. 되게 심플하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면 우리 물에서 잠수하면 소리 되게 웅웅거리고 다 맞아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태아들도 사실 양수라는 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전도되는 소리를 듣는 거라 사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않을 수 하지만 이제 의사들이 궁금해서 해봤는데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MRI를 찍을 때는 진짜 걱정 부담 안 하셔도 없이 된다.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도 아시면 도움이 되고 저희도 알고 맞아요. 있으면 환자 진료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